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토머스 쿤이 들려주는 패러다임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 활동이 정상과학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정상과학의 특징과 그것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과학이론이 변화한다는 내용을 배웠죠. 그리고 그 끝에 패러다임의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격한 혁명과도 같이 바뀌는 거라는 쿤의 주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쿤은 패러다임 사이에 통약 불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토마스 쿤은 이전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는 통약 불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두 패러다임은 같은 잣대로는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보는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겠죠. 따라서 혁명 이전의 패러다임과 이후의 패러다임 사이에는 통약 불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과 뉴턴의 패러다임을 볼까요? 뉴턴의 패러다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른 패러다임은 해결했다라는 건 그 이론의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뜻하겠죠. 따라서 이전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이 두 패러다임은 서로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쿤의 주장은 과거 과학에서 현대 과학으로의 발전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과학의 발전이 완벽한 진리를 향해 한 단계 한 단계씩 접근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과학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었죠. 쿤의 주장이 있기 전까지는 이 차츰차츰 진리를 향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사람들은 이러한 쿤의 이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쿤의 이야기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 절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연과학의 기존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쿤의 철학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결정하는 패러다임은 과학자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자연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논란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던 개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에 따라 다양한 생각들이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패러다임의 혁명 역시 바로 그런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을 뒤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인류는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나타났던 과학혁명의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이 코페르니쿠스의 패러다임 혁명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의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의 변혁은 인류 거의 최초의 과학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아주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온 생각을 뒤엎어버린 것이었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 즉 지상과 천상의 세계의 법칙은 다르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은 뉴턴의 패러다임에 의해 그 자리를 내주었죠.
뉴턴이 바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천상의 자연 법칙과 지상의 자연 법칙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200년 가까이 정상과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뉴턴의 패러다임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패러다임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어요.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문제를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이 해결하게 되었던 거죠. 이 역시 새로운 혁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해서 1000년 이상 지배했던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물체는 무거울수록 빨리 떨어진다 라는 이 명제를 반박한 갈릴레이의 변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 불, 공기, 흙이 만물의 기본 요소이며 만물은 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낡은 사원소설과 같은 이런 낡은 원소관을 추방하고 근대화학의 원자론을 도입한 보일의 변혁, 또 산소를 발견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연소 개념을 총체적으로 뒤엎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라부에지에의 변혁, 또 위계설을 극복하고 혈액순환설을 제시한 하비의 생물학적 변혁 등도 패러다임 혁명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학혁명들이 있었기에 인류는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겠죠. 이러한 과학혁명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던 정상과학은 위기를 맞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내주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함정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점을 끝내 인식하지 못하고 한 가지 패러다임만 고수한다면 발전은 이룰 수 없겠죠. 지금까지는 다행히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새롭게 풀 수 있는 패러다임의 혁명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혁명은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그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잣대로만 세계를 인식한다면 혁명도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과학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시간에 보았던 정상과학의 특징, 바로 어떤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을 땐 그것에 대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라는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뒤엎은 쿤의 패러다임 이론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시험해보고 필요하다면 스스로 그 패러다임을 변혁하려고 노력한다면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음과 모험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 이야기였습니다.